영어에 근거 없는 믿음, 문법의 잡종들, 구문독해, 청크독해, 직독직해. 직독직해는 순서대로 번역하기. 이거 사실 15세기 중세 시대에 종교의 일환으로 번역을 했던 라틴어 교육에서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훈육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훈육이란 건 뭡니까? 학생들에게 암기시키고 복종시키고 그 규칙을 따르게끔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법은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법에 오랫동안 잠식되어 왔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것은 일제시대에 그 전에는 없던 교육법이에요. 그러나 일본의 영어 교육을 그대로 가져와 교육을 했던 것이 바로 문법. 그게 구문독해에 속합니다. 실제 일본은 국가 안에 번역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부가 없죠. 또 하나, 파닉스도 소설 중에 하나인데 영미권 사람들의 문맹률, 다시 말해 아이들이 글을 못 읽어요. 독해를 위해서 만든 고안된 방법이지만 검증된 건 없습니다. 파닉스를 만들었던 사람 자체가 우리가 검증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일부 왜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어떠한 형태에서 비투용법이라고 한다면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운명이다, 이런 형식으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사람들은 분명 이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게 되죠. 우리가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걸 믿죠.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요. 태양이 도는 것도 믿습니다. 실제로 지구가 돌죠. 지구가 떠 있는 것도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죠. 태양은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죠.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떨어진 건데 태양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우리는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 없는 믿음을 계속 가져왔고, 그것을 계속 깨가는 과정이 바로 개혁의 과정이고 과학의 과정이죠. 그게 바로 과학의 즐거움이기도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이론적으로 깨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이론에, 영어에 관한 이론은 뭡니까? 언어는 우리 DNA, 다시 말하면 진화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자연 발생적인 것이지 이게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배울 수 없다라는 건 이미 누구나 인정한 내용이에요. 노암 촘스키가 얘기했던 것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밖에서 안으로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사실 상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원숭이가 나무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돌고래가 수영을 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가지고 태어난 일부의 능력이 있고, 이것에 자극이 가해지면 그 언어가 활성화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언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론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문법적으로 20시간 가둬놓고 강제적으로 했던 아미 메소드, 2차 대전 때 있었던 강제적으로 20시간 동안 계속 따라하게 만들었던 쉐도잉처럼 하게 했던 방법이 실패로 돌아간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실험의 결과이죠. 또는 18살 18개월이 넘어서 청각의 손실을 입었던 헬렌 켈러가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16개월 이전에 태어났으나 16개월 이전에 청각의 손실을 받은 사람은 언어를 전혀 배울 수 없었고, 18개월 이후에 청각과 시각의 손상을 받은 헬렌 켈러는 어떻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가. 바로 18개월 전후로 해서 뭔가 우리 뇌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 하나, 16개월, 16살, 16살에 부모에게 갇혀서 학대당하다가 발견된 그 아이는
실제 언어를 가르쳤을 때 단어 하나는 했지만 문장 조합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은 뭔가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헬렌 켈러는 18개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이 있었고 이 아이는 아예 갇혀서 누구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18개월, 18살 이후에 누가 언어학자들에 붙어서 훈련을 시켰으나 4년 후에는 노암 촘스키가 맞다는 걸 입증한 사례. 이런 것들 보더라도 우리는 뭔가 언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것이 있으며 중요한 발달 시기가 있다는 걸 확정된 사례라고 봐야죠. 또한 언어는 학교라고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기, 학시, 학교, 학가, 지방, 학교 해서 발음이 학자가 나온다더라도 교자와 연결된 게 반복해 나올 때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를 파악하고 다음에 또 나올 거를 예측하며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 여기까지. 이것 말고도 수많은 것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례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는 다른 의미. 자, 그게 과학의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과학이 어떤 건지 한번 무지를 한번 깨본다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t can often feel frustrating and pointless to argue with conspiracies. 자, 흔히들 좌절감을 느끼죠. 또는 아무 의미 없어요. 포인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논쟁하는 거? 음모론자와 논쟁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Highlighting logical contradictions or lack of reliable evidence. Even showing them evidence that counters their claim can seem like a waste of time when they don't make progress in changing a person's mind. 하이라이트라는 것은 조명을 비추는 거죠. 논리적인 어떤 모순들 또는 reliable,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 그런 것에 아무리 집중하면서 심지어 그들에게 counter라는 것은 반대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과 반대가 되는 증거를 보여줘도 결국엔 waste of time, 시간 낭비인 것처럼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인다. 당신은 진보할 수 없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한 발자국 도 나갈 수 없어요. But 그러나 that doesn't mean you shouldn't try. 그것이 너 try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What you should not do is accuse another person of ignorance of stupidity. However tempting that might be in the heart of the argument.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무지와 stupidity, 어리석음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tempting, 유혹을 하죠. 그것이 마음속에서 논쟁의 히트, 뜨거워지는, 그렇죠? 논쟁의 핵심의 히트에 그것이 있게끔 하고자 하는 tempting, 유혹을 받죠. 그런다 하더라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Instead, examine where they have obtained their evidence. Ask them what the chances are that the conspiracy could have been kept secret by so many people.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신에 어디서 그들의 증거를 얻었지?를 검토해보고 그들에게 what the chance? 야, 그런 가능성이 있겠니? 라고 물어봐라. 음모론이 could have kept secret,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럴 찬스,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The moon landing hoax is a good example of a conspiracy theory that is difficult to justify on these grounds, as it requires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orking for NASA and many other industries that support the Apollo missions to have been in on it and to have remained silent for a half a century.
달에 착륙했다는 거짓말이 좋은 예죠. 달에 아폴로가 착륙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도. 이게 좋은 예가 되는데 음모론의 좋은 예인데요. 이것은 justify, 정당하기 힘들어요. 이런 근거로 정당하기 힘들어요. 이제 근거 나옵니다. As require 수만의 사람들이죠. 수십만의 사람들이 나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다른 회사들도 아폴로 미션에 서포트하는 회사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on in, out, on in, on 안에 있는 거죠. 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여하게 해서 그리고 침묵을 유지하는 거죠. 수세기 동안 50년 동안이죠. half a century 50년 반세기 동안 침묵을 유지하게 했다? 해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걸 요구한다는 그런 거로서 그런 근거로도 이러한 근거들 였어 정당하기 힘들죠. Just as important try to understand that their underlying concerns and why is it that they believe or wanna believe what they do.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하게 이제는 그와 똑같이 중요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관심들, 왜 그것이 그들이 믿는 것이 됐나, 또 믿고 싶은 것이 됐나, 그들이 믿는 것 그것을 왜 믿고 왜 그것을 믿고 싶은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해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근거 없는 믿음 중에 하나가 문법으로 문법이 꼭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리딩과 리스닝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법으로 영어를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죠. 그것은 번역이고 또는 뭐 통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번역과 통역이 아닌 리딩과 리스닝이라면 상식적으로도 어린아이가 문법으로 영어를 배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국어를 배우지 않는 것처럼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아는 거,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번역과 통역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 있는 상여 문자가 이집트에 상여 문자가 발견됐어요. 그걸 해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것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번역에서 우리가 들어있는 문법은 일제시대 때 들어왔던 일제의 잔재인 건 맞아요. 그들의 교육법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우리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죠. 반면에 유럽 여러 나라들은 많이 변했죠. 1970년대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파닉스도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무 근거 없는 거예요. 자꾸 누가 근거했다고 하는데 그걸 찾아보세요. 그럼 누가 만들었는지도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결국에는 쪼개는 거거든요. 문장을 쪼개가지고 이건 주어고 이건 동사고 이건 목적어고 목적어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막 쪼개는 거. 이게 일본식인데 이런 분해하는 기법을 파닉스도 적용한 거거든요. 문장에 적용한 게 아니라 단어의 어떤 알파벳의 소리에 적용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미 구태에 의한 옛날 방식이죠. 그런 방식이 이제 파닉스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비과학적인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영어의 근거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